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 스마트 비즈니스 엑스포 2020에서 기획한 시간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Good evening, everyone. It is a beautiful Friday evening. It's an honor to be a part of the Dallas Smart Business Expo 2020 seminar session tonight. 저는 산타클라라 상공회의소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진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사회자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My name is Jilly, Secretary General of the Santa Clara County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m in the moderator tonight. 달라스 한인 상공회의소의 버추얼 비즈니스 미럽 엑스포, 이 얼마나 그 대단한 일입니까? 저희 산타클라라 한미 상공회의소에서 그 일에 관해서 참여하면서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도 또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회장으로 활동 중이신 이원표 회장님의 인사를 잠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We would like to briefly explain to you about the activity of Santa Clara County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this Dallas Virtual Business Smart Business Meetup session for the Korean businessmen and women. I would like to introduce to you Mr. Won-pyo Lee, who is the president of the Santa Clara County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who will make a briefing. Please. 안녕하세요. 저는 산타클라라 상공회의소의 회장 이원표입니다. 다시 한번 달라스 상회 그 관계자분들과 김현범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산타클라라 상공회의소는 현재 그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북가주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30분 정도 밑으로 내려오는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산타클라라 카운티라는 지역에서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세미나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산타클라라 상공회의소에서 한 150명 정도의 일반 회원과 정회원 그리고 이사님들, 임원님들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세미나는 매달 그 텍 트렌드와 기타 그 저희 멤버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그런 어떤 그 아주 핫한 이슈에 대해서 많이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전 세계로 줌으로 이렇게 현재 코로나 때문에 방송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고요. 더불어서 저 그 세미나 그 세컨 할프에는 한국에 있는 또 유망 중소기업들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그 피치하는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 분들도 이렇게 그 Q&A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저희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일 중에 분기별로 정기 특별 세미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1년에 매번 있는 그 K-글로벌이라는 그 행사가 있습니다. 그 K-글로벌은 실리콘밸리 코트라와 실리콘밸리 KIC 그 다음에 영사관에서 같이 하는데요. 저희가 같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그 창업한 그 창업회사들, 그 다음에 이제 뭐 VC들, 그 다음에 잡 그 매칭하는 것들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 같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그 달라스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이신 에드원 권 대표님께서 오늘 그 강의를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 그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 유스 케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굉장히 그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요 강의를 들으시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봉사하고 활동해 주시는 저희 산타클라라 한미 상공회의소의 이원표 회장님의 브리프 인사에 그
박수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오늘 저녁 저희가 주제로 선정한 산타클라라 한미상공회의소 저희 회원 활동 중이신 권주환 대표님으로부터 AI, Artificial Intelligence 메가 트렌드의 주제로 메인 아젠다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main speaker tonight is Mr. Edwin Kwon, who will speak about the AI mega trend. Mr. Kwon is an active member of Santa Clara County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에드윈 권 대표께서는 단연간 컨설팅 활동을 해오셨고요. IT 컨설팅이죠, 물론. 비즈니스 컨설팅사 텍센시아를 운영하고 계시는 CEO십니다. 여기 실리콘밸리의 벤처 컬처를 이끌어 가시는 one of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Mr. Kwon has been working in the field of IT consulting for many years. And he is also leader of the Silicon Valley venture culture as a startup business consulting. 제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설명 듣기 전에 저희가 이제 오늘 진행 방식에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젠다 발표가 끝나면 질문과 대답을 갖는 시간이 잠깐 있을 거예요. 한 10분 정도 될 텐데요. 이를 듣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질문은 미리 Q&A를 통해 가지고 써주시면 아젠다 발표 후에 그 대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진행이 좀 스무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We will have a Q&A session after his presentation. You may think about some question while listening to his presentation. So it would be helpful if you send me your question beforehand. It makes the session run smoothly. Now, I will pass the microphone to Mr. Kwon. Mr. Kwon, please. Yeah, thank you very much, Jin Lee.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면을 스크린 쉐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Okay, hopefully you can see this one very well.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드윈 권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테크센시아 컨설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에서 보시겠지만 이 원래 제목 자체는 실리콘밸리 오버뷰하고 AI 메가 트렌드라는 주제입니다. 원래 아마 제가 머저리티 오디언스가 코리안 아메리칸이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국말로 오늘은 그냥 발표를 하겠습니다. 원래 강의가 지난번에 2시간 정도를 했었는데요. 오늘 시간이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타이트한 주제가 돼서 제가 오늘은 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그냥 한국말로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테크센시아는 제가 이제 에드윈 권이 테크센시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과거에 한국 대기업과 미국에 있는 대기업에서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필립스하고 엔비디아하고 최근에는 LG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근무를 했고요. 실리콘밸리는 지금 한 25 years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요. 주로 제가 많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AI나 빅데이터나 electrical vehicle이나 소프트웨어나 AR, VR, 5G 뭐 이런 여러 버티컬 섹터를 다루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실리콘밸리에 more than 2 decade를 살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CVC나 벤처 캐피털 관련돼서는 커넥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도 현재 제가 한 12년 정도 한 1000군데 이상의 스타트업을 인터랙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과는 거의 친구처럼 매일 보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테크센시아는 현재 컨설팅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이런 기디언 브라더스라든지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하고 로보틱스 회사고요. 유럽에 있는. 그리고 이제 나노포러스 퀀텀 닷 마이크로 LED 회사인 사필럭스에 제가 어드바이저로 또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에트리가 실제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데 제가 에트리에서 스피노프 대회에서 나와 있는 CQ웍스라는
그 테크놀로지 스타트업을 지금 어드바이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에트리나 시큐엑스는 어차피 이 지분을 에트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 회사 중에서 한국의 디시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아마존에 이미 팔고 있는 쉬프트 드론을 만드는 회사의 어드바이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또 플러그 앤 플레이에 제가 익세큐티브 레지던스로 돼 있어서요. 플러그 앤 플레이에서 액세스하는 테크놀로지 스타트업 관련된 것에 대한 이벤트를 거의 다 참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스타트업들 피치에 대한 저칭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취급했던 이제 스타트업들 관련된 이제 패스트 클라이언트고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어서 뭐 이 시간에 다 커버를 할 수 없지만 버티컬 섹터도 AI에서 이르기 시작해서 실제 소프트웨어나 뭐 컴퓨터 비전 쪽이나 뭐 콜라보레이션 플랫폼 쪽이나 뭐 아주 여러 회사들을 컨설팅을 그 전에 하고 또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다가가는 엔드 커스터머는 지금 이런 고객들이고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은 실리콘밸리가 됐던 미국에서의 티어 1급 포션 100 회사가 궁극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열망하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이노베이션이나 테크놀로지 퍼체싱이나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은 실리콘밸리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러한 축의 이노베이션 소스를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타트업이라든지 유니버시티도 이제 키 IP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오피스도 있고 내셔널 랩들이 이제 미국에도 이제 여러 군데 주마다 다 흩어져 있죠. 아무래도 뉴멕시코가 제일 많습니다. 뉴멕시코는 잘 아시겠지만 내셔널 랩 스테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내셔널 랩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이나 벤처 캐피털이나 엔젤스나 인큐베이터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이노베이션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인게이지해서 실제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테크놀로지 스카우팅을 하고 실제적으로 고객의 이제 페인 포인트 디스커버리나 프로포 컨셉이나 NRE 과제를 수행을 하거나 결국은 이제 커머셜라이제이션 액티비티를 찾아내는 일을 주로 이제 컨설팅하는 거에 대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커스 에어리아는 모빌리티에서 이제 IoT나 아니면 옵틱스 관련된 카메라나 센서류 그리고 이제 AR 하드웨어나 아니면 슬램 쪽이나 빅데이터나 AI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이머징 테크놀로지 쪽으로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지금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실리콘밸리에서 텍사스 쪽으로 가신 분도 있고 텍사스 쪽에서 계속해서 실리콘밸리를 못 와보신 분도 있지만 실제로 실리콘밸리 보시면은 이런 그림들이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이웨이 280이나 101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회사들 세계 유수한 회사들이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한번 나중에 방문하실 분들은 여기 심볼릭하게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다 경험하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또 옛날에 사셨던 분들인 경우에는 아마 옛날 추억이 지금 많이 좀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추억을 많이 갖고 텍사스 지역에 지금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실리콘밸리를 일반적으로 좀 정의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실리콘밸리는 실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이 베이에리어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는 주로 이제 사우스베이 이쪽에 있는 산호세를 중심으로 한 쪽을 옛날에는 실리콘밸리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현재는 실리콘밸리가 약간 광역의 범위로 넓혀져서요. 현재 실리콘밸리가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까지 커버하는 실제적인 베이에리어를 중심으로 한 이 전체 지역을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라고 이제 부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에리어 코드는 408 에리어를 중심으로 해서 510이나 650 이 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실리콘밸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는 전통적으로 가라지에서 시작한 회사들이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잡스하고 이제 스티브 워즈니악이 이게 실제 이제 거기 가라지 만들었던 실제 집이고요. 이제 리모델링을 했으니 깨끗해 보이지만 원래 그 집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HP죠. 전설의 HP 같은 경우는 슈레트하고 패카드가 만든 HP인데 HP는 이제 회사에서 관리를 잘해서 이거를 아마 박물관처럼 써갖고 지금 관리를 아직도 잘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레리하고 이제 서르게이가 만든, 여기 보면 구글이라고 조그맣게 쓴 게 보이는데 자기네를 가라지 시작한 건데, 결국은 시작 자체가 미약했지만 결국 회사를 어느 정도로 크게 만들었느냐를 as of today 보면, 실제로 애플은 지금 UFO 사무실가 쿠퍼티노에 있지만은 이것이 지금 심볼릭한 의미로서 이제 실리콘밸리를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은 뭐 애플처럼 이렇게 단일 캠퍼스로 해갖고 멋있게 지은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흩어져 있지만 그 옛날의 모습들, 애플이나 구글들이 실제적으로 전부 가라지 시작한 회사들이, 애플은 지금 레비뉴가 260 빌리언 달러 컴퍼니가 됐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162 빌리언 달러 컴퍼니가 됐으니, 이 뭐 세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에 대한 것이 진짜 좀 많이 감회가 느껴지실 겁니다. 또 신흥 강자는 또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가 실제적으로는 실리콘밸리의 실리콘이란 말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상징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엔비디아에도 본사에도 5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 건물이 없었죠. 근데 이제 지금 이 건물이 그 세계적인 건축가가 지어서 이거 이동을 지금 다 세컨드 빌딩을 짓고 있는데, 어쨌든 엔비디아도 레비뉴는 지금 11 빌리언 달러 되니까, 그 실제적으로 삼성하고 비교해 보면 삼성이 지금 현재 레비뉴가 222 빌리언 달러니까요. 한국에서도 자랑스럽게 삼성이 거의 애플에 버금가는 뭐 레비뉴를 갖고 있는 세계적인 회사로 도약을 했으니, 저희도 이제 한국인으로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실리콘밸리는 실제적으로 여태까지 정책적으로 쉽게 된 적은 별로 없는데요. 대체적으로 하이테크 회사가 한 2,000개 이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뭐 수십 개의 회사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런 밸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미국에 26년 전에 왔을 때도 사실 그 파견 연구원으로 왔다가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fall in love가 돼서 결국은 실리콘밸리에 주저앉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생태계 자체가, 저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느끼지만 실리콘밸리는 엔지니어의 패러다이스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이내믹스를 매일 느끼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실리콘밸리가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은, 실리콘밸리가 옛날과 달리 그 아무래도 실리콘이란 말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실리콘밸리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오토밸리나 AI밸리나 소프트웨어밸리로 이미 바뀌고 있고, 이미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 오토밸리 관련된 그 그림을 이제 보여준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실리콘밸리의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테슬라는 약간 뚝 떨어져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전 세계 메이저 카 OEM 관련된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에 다 들어와 있고요. 이거는 지금 뭐 월스트리트에서 몇 년 전에 만든 거가 되나서 이게 지금 약간 그 아웃데이트된 자료인데, 여기 실제적으로 여기 한 3배 이상에 되는 수많은 회사들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그 오토 쪽 관련돼서 컴포넌트가 됐든 뭐 아니면은 카 OEM이 됐든 그 이노베이션 센터나 R&D 센터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자체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리콘밸리를 실리콘 세미컨덕터를 했던 그 옛날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구나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실제적으로 제가 실리콘밸리에 2디케이드 이상을 살면서 많이 느꼈던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실제적으로 왜 이렇게 실리콘밸리가 잘 되고 왜 이렇게 또 핫한지에 대한 거는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머니하고 탤런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머니는 잘 아시겠지만 샌질 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펀드레이징 관련된 부분이 지금 워낙 활발하고, 그리고 이제 탤런트에 있어서는 스탠퍼드를 중심으로 해서 버클리가 됐든 전 세계에서 뭐 이미그레이션 쪽 H1 월커가 제일 많은 곳도 이제 실리콘밸리고요. 그러니까 월드와이드 컴피티션이 있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탤런트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거에 대한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코스트 오브 리빙이나 커뮤니티 타임이 이제 점점 테러블해지는 그런 프로블럼이 있는데, 요즘은 뭐 코비드 때문에 실제로 커뮤니티에 관련된 거는 요즘처럼 좋을 수는 없습니다. 뭐 그래갖고 굉장히 그 피스풀한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뭐 코스트 오브 리빙은 뭐 스컬라켓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이제 큰 배리어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텍사스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이 네트워크나 커넥션이 클로즈 루프 배리어라는 게 다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사람과 사람을 움직여서 일을 만들고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일으키는 것도 결국은 이제 인맥 관련된 걸로 이제 엮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25년을 있으면 실리콘밸리에서 느꼈던 그 자랑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대표적인 거 관련된 학력하고 돈, 인맥 이런 관련된 거를 제가 뭐 저의 그 상당히 모토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열심히 그 공부하고 인맥을 쌓고 하려고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여전히 실리콘밸리도 그 실력과 열정 그리고 이제 이런 두 가지 위에 역시 또 이제 럭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면은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보다는 높다 하는 점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 쪽에 벤처 캐피탈 관련된 거에 대한 차트를 한번 비교를 보시면요. 실리콘밸리 쪽을 중심으로 캘리포니아가 실제적으로 네이션와이드에 있어서 스테이트별 컴패리즌을 해봤을 때 2019년에만 지금 approximately 65 빌리언 그 벤처 캐피탈 머니가 나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펀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캘리포니아를 가야 된다는 게 여기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짚어준 이제 캘리포니아 밑으로 뉴욕하고 이제 매사추세츠하고 요 순으로 실제적으로 스타트업들을 만들기가 쉽고 돈이 많고 뭐 이렇다는 거에 대한 거를 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뭐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크런치베이스 봐도 그 실제 샌프란시스코 베이어리아에 있는 벤처 캐피탈 숫자가 1,451개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벤처 캐피탈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고 그 샌질 로드만 가도 보면은 그 길 상에 뭐 2마일, 3마일 상에 뭐 존재하는 뭐 벤처 캐피탈만 또 300에서 400개가 존재할 정도로 이 뭐 그 돈에 대한 생태계가 굉장히 뭐 리치한 곳이지만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탑 10 벤처 캐피털 이제 리스트업을 해보면 주로 이제 안더슨 호리치에서 뭐 세코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 회사들인 경우에 큰 회사인 경우에 주로 이제 $1 빌리언 이상의 이제 그 펀드를 가지고선 매니지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티어 0나 티어 1급 그 VC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턴다운 레이쇼라고 선언 부분 관련돼서는 턴다운 레이쇼가 일반적으로 이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하루에 개인 뭐 이 안에도 이제 파트너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한 사람의 메일 박스로 들어오는 뭐 딜 플로우가 30개, 40개씩 되기 때문에 하루에 그래서 턴다운 레이쇼가 거의 98%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100개에 대한 스타트업이 펀딩을 받고자 의뢰했을 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들여다보겠다고선 뭐 한번 그 미팅을 잡거나 팔로우업을 요구하는 경우는 뭐 less than 2%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xtremely high turndown ratio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펀딩에 대한 거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 스타트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그 나중에 그 한국을 상대로 했을 때 인터뷰했을 때 제가 올려놨던 건데 저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 쪽 관련돼서는 그 최근에 몇 년 들어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변화들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그 제네릭 AI 플랫폼이 사실 호라이즌틀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요. 인더스트리 버티컬 섹터에 상관없이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부르는 그런 AI 회사들의 플랫폼을 호라이즌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그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버티컬 플랫폼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인더스트리 포커스가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스페시픽한 에어리어에 관련돼서 AI를 잘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뭐냐 하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 대체적으로 이제 호라이즌 플랫폼을 많이 지향을 했었던 옛날에 그 과거에 그 많은 AI 회사들이 하는 경우가 이런 얘기죠. Our solution works well in any industry problem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요즘에 있어서는 많이 페일을 맞고 있어요. 왜냐면은 버티컬 도메인에 있어서의 도메인 엑스퍼트가 없는 AI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실패가 예견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문제는 요즘은 또 오픈 소스 이슈 때문에 그 결국은 뭐 95%뭐
이상, 90% 이상이 다 오픈 소스를 많이 가져오고 거기에 이제 last 5%이나 last 10% 관련된 거로 실제적으로 알고리즘을 이제 고도화하거나 이거를 이제 highly sophisticated 알고리즘을 만드니까 거기에서 loser하고 winner가 갈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있어서는 오픈 소스 어프로치는 뭐 결국 이제 머스트가 된 거고요. 머스트 웨이가 된 거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와이즈하게 온 프로퍼티를 얹어서 애플리케이션 밸류를 주느냐가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뭐 같은 얘기 지금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린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요즘에 있어서의 이제 버티컬 섹터의 컬랩스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merge of vertical, multiple vertical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 pharmaceutical이 됐든 뭐 manufacturing이 됐든 그게 이제 퓨어가 소프트웨어가 됐든 간에 어떤 뭐 borderline이 결국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경계의 종말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X 인포메틱스 월드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뭐 바이오 인포메틱스나 뭐 케미스트리 인포메틱스나 뭐 이런 여러 말들이 라이프 사이언스하고 엮여진 인포메틱스들이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기존의 라이프 사이언스가 실험실에서 뭐 그 트라이얼 에러로 익스페리먼털한 걸 많이 했다고 치면 요즘은 빅데이터에 드리븐된 그 케미스트리나 머티리얼 신세시스까지 그 AI를 활용을 해갖고선 실험 횟수를 줄이고 결과를 높이자 하는 것들이 pharmaceutical industry나 chemistry나 material development이나 뭐 이런 쪽에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스프 같은 회사도 사실 AI 하는 회사를 인수하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제 chemistry, informatics 관련된 부분으로 확장을 하기 위한 용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더스트리 버티컬이 그 오토노머스 비클만 보더라도 일반 고객들이 생각할 때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로 해서 컨슈머에 관련된 오토모티브에 관련된 그 오토노머스 비클로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빠르게 오고 있는 거는 인더스트리얼에 관련된 오토노머스 비클이 더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웨어하우스에 적용되는 AIMR이라든지 PHR이라든지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이나 팔렛 핸들링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포클리프트도 이제 그 드라이버리스 돼 있는 사람이 필요 없이 자기가 지멋대로 운전을 해서 그 웨어하우스나 아니면 아웃도어에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어드바이즈 하고 있는 기리온 브라더스나 그 현대의 그 이제 비디오가 있는데 잠깐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서비스 로봇이 또 지금 현재 많이 출연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그 단순한 사람을 대체하는 일을 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고객이나 사람에게 추로 밸류를 갖다 줄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서비스 로봇 중에서도 뭐 푸드 딜리버리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거운 거를 갖다가 옮기거나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포트 그 관련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돼가 급부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화두는 뭐 코비드도 그렇지만은 휴먼 워커를 토럴리 리플레이스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네게티브하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잡 시큐리티 이슈도 있지만 결국은 휴먼하고 로봇이 하모나이즈가 돼서 일을 잘하는 것이 미래의 모습이지 로봇 자체가 휴먼을 리플레이스해서 휴먼의 잡을 뺏고 뭐 하는 쪽의 방향으로 스타트업들이 이제 어필링하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굉장히 반감이 있어서 그렇게 어필하는 회사들이 많이 망했어요. 현재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컬래버레이션 로봇 종류로 이제 말들을 많이 할 거고요. 결국은. 그래서 그것들이 그 인간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AI가 발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미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AI 쪽이 워낙 급부상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하이프나 스캠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이열리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뭐 세라노스 같은 경우에 뭐 피 한 방울을 라이본 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피 한 방울로 실제적으로 뭐 3, 40가지의 심틈을 한꺼번에 알 수 있는 뭐 그런 획기적인 기술을 가졌던 세라노스 같은 경우도 뭐 totally fraud로 판명이 됐죠. $9 billion 펀딩을 받은 회사였었고 뭐 니콜라 트럭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제가 이 CEO도 만나봤지만 저 미팅할 때도 딱 그 저기 종이 한 장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펀딩 좀 해달라고서 4년 전에 제가 LG에 있을 때 왔었는데 아직도 뭐 그 얘기를 좀 듣고 있지만 뭐 과연 뭐 니콜라스 트럭도 그러면 뭐 그 프로드냐 아니면 실제 시체가 있는 회사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뭐 결론은 제가 내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그 하이프나 스캠에 대한 컨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AR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매직립 같은 경우도 펀딩 자체만 $3 빌리언 받은 회사인데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서 매직립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19년에 실제적으로 그 CB인사이트죠. 뉴욕에 있는 그 리서치 펌에서 그 릴리스한 자료 중에서 실제적으로 게임 체인저라고 이제 나눈 건데 그 중에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라이프 사이언스 쪽도 있고 보면은 뭐 그 완전히 다른 분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AI가 약간 좀 다변화되고 그 상당히 그 상세한 AI 쪽으로 흘러가는 쪽으로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도 퀀텀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제 퀀텀 AI라는 영역이 새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중에서도 엣지 사이에다가 엣지 컴퓨팅을 하는 쪽에 이제 AI 관련된 부분을 따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포메이션,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뭐 디스인포메이션 디펜스 관련된 가짜 정보 식별 쪽도 지금 뭐 또 다른 영역으로 분류를 했었고요. 여기에 이제 오토모티브 쪽에 들어가는 뭐 인텔리전트 라이다나 레이더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이제 AI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2019년에 게임 체인저로 이제 분류가 됐었고 그게 이제 2020년에 더 다양한 분야로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그 새로운 회사를 찾거나 아니면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좀 앞에 그를 내다보고 좀 스터디를 하고 싶으신 분인 경우에는 이런 그 36 스타트업 2020에 셀렉트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 관련돼서 스타트업 하나하나 좀 열어서 뜯어보시면 그 인사이트가 생기실 거예요. 앞에 어떤 R&D나 어떤 프로덕트를 디벨롭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선정이 됐을까 하는 그런 스터디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퀀텀 컴퓨팅 얘기를 잠깐 하면 퀀텀 컴퓨팅이 실제적으로 그 워낙 뭐 인터넷상의 자료도 많고 워낙 머티리얼도 많아서 제가 뭐 자세한 얘기를 할 필요 없고 저도 뭐 사실 뭐 퀀텀 컴퓨팅이나 AI 전문가는 아닙니다. 오늘 강좌는 뭐 제가 뭐 파이썬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교양 강좌나 오버뷰 차원에서 이제 해피 프라이데이에서 기분 좋게 이제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 퀀텀 컴퓨팅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제 베직 오퍼레이션 티어리가 인포메이션 빗 자체가 이제 빗이 아니고 큐빗 단위로 흘러가서 이제 2의 n승 이제 파워 2의 n승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뚱딴지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것 자체인 거를 제가 이제 약간 그 어떤 퀀텀 컴퓨팅 for dummy 같은 퀘스천을 좀 해봤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래서 뭐 윈도우나 맥OS 같은 거 깔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에는 현재는 전제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퍼스널 PC도 아니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컨셉이 지금 현재는 그 없습니다. 스탠다드 데이인 것이. 그래서 이거는 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 컴퓨터를 만약 내가 산다면은 성능이 노트북보다 빨라지느냐? 그거는 예술일 수 있고 놀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양자 컴퓨터 사서 뭐 엑셀이나 기존에 있는 자기가 에브리데이 사용하는 거에 90%, 99%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돌리는 것에서는 절대로 베네핏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빨라지지 않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어떤 뭐 퀀텀 미케닉스 티어리나 뭐 슈레딩거의 뭐 그 uncertainty 관련된 부분을 좀 알아야 되냐, 뭐 퀀텀 인탱글먼을 알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 관련된 거는 그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보세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하시면은 그 다만 이제 그 이론적인 거 빼고 실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퀀텀 컴퓨팅 준비하려면 실제적으로 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IBM도 현재 웹사이트 자체가 퀀텀 컴퓨팅 웹사이트에서 실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개인들이 다 실험을 해볼 수 있고 클라우드 상에서 퀀텀 컴퓨팅 예를 들어서 뭐 2큐빗짜리라든지 4큐빗짜리라든지 뭐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을 돌릴 수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컨벤셔널한 것이 퀀텀 컴퓨팅에 맞게끔 돌려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들이 다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현재 퀀텀 컴퓨팅은 현존하는 테크놀로지로는 그 파는 업체가 퀀텀 컴퓨팅을 파는 업체가 실리콘밸리의 그 팔로알토 쪽에도 있고 그리고 원래 캐나디안 회사인데 이 D-Wave라는 회사가 현재로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2020년 그 9월 달에 그 아마 이 프로덕트를 론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5,000 큐빗짜리 퀀텀 컴퓨팅을 릴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작년인가에 2,000 큐빗짜리 했을 때 이 셀링 프라이스가 15 밀리언이었었는데 지금이 5,000 큐빗짜리가 됐으니까 이건 뭐 가격이 뭐 더블 정도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라이스는 릴리스를 아직 안 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퀀텀 컴퓨팅도 뭐 급부상을 할 한 10년 내로 이제 급부상을 할 시기가 왔고요. 실제적으로 D-Wave 커스터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서 나사라든지 주로 디펜스 쪽 그리고 이제 내셔널 랩이라든지 이런 쪽이지만 일반 컨슈머 쪽은 아니더라도 인더스트리 커스터머 쪽으로는 폭스바겐에서 그 트래픽 플로우를 갖다가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퀀텀 컴퓨팅을 구입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IBM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경쟁자이긴 한데 그 뭐 지금 상용화돼서 팔고 있는 것 자체를 이거는 지금 뭐 판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팔지 않고 있고요. 뭐 20 큐빗 정도 이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특정 스타트업이 굉장히 조그만 회사긴 해도 뭐 200명, 300명 회사지만 특정 분야에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1999년부터 퀀텀 컴퓨팅을 했기 때문에 미래의 기술 관련된 건 우직하게 롱텀을 가지고서 개발하는 것이 과연 결국은 이제 페이오프 할 시점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퀀텀 컴퓨팅의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다 뭐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기존에 최소한 더 퍼레미러가 베리어블이 무빙 베리얼이 100만 개 이상씩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아주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웨더 포캐스트라든지 뭐 바이오메디컬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베리어블이나 파라미터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애플리케이션은 계속 발생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테스트머니얼로 D-Wave 커스터머가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 쓰고 있는지에 대한 짧은 영상인데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What Advantage gives us is the ability to seamlessly integrate quantum into our business problems. We have in excess of 4 million different decision variables that all have interactions with each other. We've been able to decrease the amount of time to get a result from 25 hours down to seconds. So now quantum computing isn't something that we can use once a year or once in a while. We can use it on a daily basis embedded into our business solutions. The main application that we work on is doing quantum chemistry simulations. One of the biggest things that made us work with D-Wave system is actually the accuracy of the results. We always get very precise calculations. We used a D-Wave machine to determine the allocation of the TV commercials to maximize. 예, 지금 한 5-6명 이상이 등장을 해서 퀀텀 컴퓨팅이 그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뭐 주제고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퀀텀 컴퓨팅 자체의 인더스트리가 이미 에코시스템의 빌드업이 충분히 많이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여기에서 보시는 대체적으로 한 5인방 정도가 지금 퀀텀 컴퓨팅을 이끌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D-Wave가 가장 그 잘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수없이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한 70여 개의 회사들이 다미넌트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도 많다 보니까 그 아예 퀀텀 컴퓨팅 관련된 부분을 섹터를 갖다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퀀텀 인크립션 쪽부터 해서 하드웨어 잘하는 회사, 소프트웨어, 퀀텀 AI, 뭐 이제 옵티컬 퀀텀 컴퓨터 하는 쪽 해갖고 이렇게 다 나눠놨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 생태계 자체가 이제 점점 더 커질 거고요. 뭐 다행히 뭐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회사도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뭘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겠으니까 뭐 그렇게 늦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부터라도 좀 보면서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뭐 불행하게도 한국 회사는 여기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펀더멘탈한 기술 관련된 부분으로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도.
잘 아시겠지만 가트나 하이프 사이클은 매년 릴리스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이프가 인터레스트에서 하이프에서 컨솔리데이션에서 리얼 그로스로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커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있던 AI 관련된 그 트렌드가 좀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화살표로 나온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전부 AI 관련된 건데 굉장히 세분화된 AI, 토픽별로 나눠진 AI로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그 일단 안전기로 자주 접어든 기술 같은 것들이 AI라든지 그 기존의 하이프 커브에 있었던 기술들이 대체적으로 요 다운 사이클 동안에 컨솔리데이션이 많이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회사가 망하고 또 이제 그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켜내는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미래의 그로스를 이제 만끽할 수 있는 회사들만 남은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커브 관련된 것들은 계속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참조로 AR 회사 하나만 봐도 AR 회사를 크런치베이스에서 돌려보면 AR 회사라는 토픽으로 Augmented Reality를 돌려보면 전 세계 3,400개의 회사가 나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 더 많았는데요. 그 실제적으로 이 중에서 살아남은 회사, 그리고 잘하고 있는 회사, 망하고 있는 회사, 여러 회사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 트렌드가 말해주는 것이 결국은 이 커브에 의해서 그 마치 주식시장에 IPO 나가고 나면은 하이퍼 커브가 버블이 일었다가 주식이 빠지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리얼 그로스로 넘어가듯이 이 인더스트리도 마찬가지거든요. AR 관련된 부분도 3,400개라는 회사가 결국에서는 뭐 남은 진정하게 좋은 회사가 50개 내외가 될지 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컨솔리데이션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AR 관련돼서는 기존에 그 폼 팩터가 아무래도 벌크했던 것 자체가 트렌드 자체는 경각방소죠. 그러니까 이제 smaller, faster, 뭐 cheaper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런 식의 이제 보통 쓰는 글래시스 스타일로 AR이 갈 가능성이 많고요. 여기에 실제적으로 결합되는 그 일렉트로닉 컴포넌트 기술 관련된 것도 대체적으로 이제 그 웨이브 가이드라든지 마이크로 LED라든지 이런 퓨처 테크놀로지와 결합이 돼서 이 방향 자체도 지금 현재 많은 변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홀로렌즈 데모 잠깐만 보시는데요. 이게 관련돼서도 이것만 해도 스틸 여전히 벌크하죠. 근데 이제 기술 자체는 좀 팬시한 것들이 많이 있죠. Let me show you. Now, as Alex mentioned, HoloLens 2 is very comfortable. It fits just like a hat. And the only thing that's even more effortless is how I'm automatically signed in. With Windows Hello and iOS authentication, the HoloLens 2 is actually signing me in as I put on my device. Now, not only does the HoloLens 2 recognize me, it also recognizes my hands. Look at this. Fully articulated hand tracking. And as I move my hands around, the HoloLens 2 is actually calibrating to my unique hand size. And of course, not only does the HoloLens 2 recognize me and my hands, it also recognizes the world. Welcome to my mixed reality home. This is the place where I've always... 이게 좀 길어서 Let's check some of them out. Now, I've seen many people put on HoloLens for the first time, and the first thing people do when they put on the device is they reach out their hands and try and touch the holograms. And now, you can. Look at the way that the hologram's responding to my hand, almost inviting me to touch it. And in fact, I can just grab this corner and resize it.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Or I can rotate it. 실제적으로 AR 리얼리티 관련된 부분이 그 하이프 후에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3년 사이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도 결국은 아로 비즈니스 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크리부터 시작해서 오디지나 캐스티아라 메타 관련돼서 다 지금 그 아로 비즈니스 다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AR 관련된 미래 패턴은 뭐 여기도 이제 매직립도 이제 대표적인 그 하이프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펀딩 $3 빌리언 받았지만 실제로 금년에만 2,000 people이 레이오프가 됐습니다. 여기서 플로리다 베이스 회사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방향은
실제로 컨슈머 쪽이냐 이제 프로페셔널 쪽이냐에 관련돼서 이제 많이 나눠봐야 되는데 현재의 버직은 컨슈머 쪽으로는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컨텐츠라든지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프로페셔널 애플리케이션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약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니팩처링 사이트에서는 그 팩토리에 있는 머신이나 뭐 인스트럭션 관련된 거를 AR 글래스로 내려받아서 그걸 갖다가 사람이 매뉴얼을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자기 눈에다 띄워서 실제적으로 뭐 스케마틱이라든지 안에 레이아웃이라든지 리페어링을 할 때 실제로 컨트롤 센터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죠. 그래서 이제 매니팩처링이나 그 트레이닝이라든지 로지스틱스나 이제 물류 관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쪽도 그렇고 헬스케어 쪽에서도 닥터들이 실제적으로 차트를 꺼내지 않고 AR 글래스나 가벼운 뭐 안경 타입을 꺼내서 걸치고 난 다음에 환자를 수술할 때 있어서 차트를 갖다가 눈앞에 자동으로 쫙쫙 뿌려주는 그런 식의 이제 그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페셔널 쪽이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나갈 것 같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퀘스천 마크 해놓은 것 자체가 이런 애플리케이션에서 AR 관련된 부분에 이제 현재의 위상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AR 관련된 부분이 컨슈머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에코 프레임이라는 것도 내놨죠. 그래서 아이글래스를 그 알렉사가 집에서 이제 스마트 스피커에 있는 걸 갖다 안경으로 차고 다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팔고 있지만 인바이트 온리로 팔고 있어서 팔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살려고 하면은 여기서 아마존닷컴 들어가고 실제로 그 자기가 리퀘스트 해야 됩니다. 사고 싶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리뷰를 해서 한 6개월, 7개월 걸리면은 뭐 릴리스 한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컨셉이라고 볼 수 있겠죠. Introducing Echo Frames, eyeglasses that let you take Alexa with you. Alexa, good morning. Good morning. Your next event is Coffee with Rebecca at 9 a.m. Echo Frames direct sound straight to your ears, so you can discreetly hear Alexa. And with no cameras or displays, you're free to see the world around you. They work with your phone and are controlled by... Okay. Perfect. Echo Frames are designed around your privacy. You can turn off the microphone anytime.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 안경은 그 프리스크립션이 없는 안경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안경으로 트랜스퍼런트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만약 안경을 쓰신 분이면은 이걸 사갖고선 또 그 안경점에 가서 실제적으로 프리스크립션을 넣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따르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직까지도 좀 머추얼하진 않죠. 그리고 현재 그 하이퍼 관련돼서 그 재미있는 실험을 제가 한번 했습니다. 최근에 그 구글로 트랜스레이트 할 때 신문 자체를 제가 한번 돌려봤어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하웨이 관련된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오리지널 그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를 갖다가 구글 트랜스레이터로 실제로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의 지킬락, 중국 쪽까지 화웨이에 등을 돌렸다 하는 기사인데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번역되는가를 잘 보십시오. 다음 장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It will be filmed in America라고 나옵니다. 일단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그 현재의 구글이 갖고 있는 그 트랜슬레이션 엔진의 기능이 실제적으로 각 국가나 랭귀지에 따른 컬처럴한 팩터까지 다 고려를 해서 번역할 수준이 되느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제 물론 대부분에 있어서 그냥 드라이한 센텐스는 잘 번역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은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가 이제 이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좀 해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는 P4를 발견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죠. 이거는 뭐 그때 보셔서 지난번 작년에 기사로 보시겠지만은 실제로 우리 테슬라 차 오토파일럿 온한 상태에서 이제 대만에서 타이완에서 이제 실험하는데 여기 차가 오고 있습니다. 이 차가 실제적으로 가서 이렇게 막혀 있는데도 가서 그대로 그냥 충돌하는 거가 실제적으로 이제 2020년 6월 2일 찍은 거가 실제로 이제 여기에 잡힌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퍼펙트한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인스트럭션을 따라야 될 때 보면은 이 오토파일럿 자체도 실제적으로 핸들을 손에서 띄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런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오토파일럿 관련된 거를 쓰지 못하게끔 코르트에서 이제 배닝을 하고 하는 이유 자체가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오토파일럿이라고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말 자체가 미슬리딩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쓰지 말라고 롤링이 된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테슬라는 최근에 그 제로 인터벤션 관련된 그 풀 셀프 드라이빙 그 키트를 릴리스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미 시중에서 일부 베타 받아갖고 좀 쓰는 사람들 비디오가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여기 제로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레벨로 보면요. 원래 제로 인터벤션 이 정도 한다 그러면은 원래 레벨 최소한 4 정도 돼야 되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비디오를 보니까 상당히 고도화는 많이 돼 있어서 3하고 4 중간 정도의 3.8이 남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술도 물론 이쪽에서 풀 오토메이션이라고 했지만 풀 오토메이션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리스크한 면이 많아서 반드시 소비자가 핸들에 손을 띄면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언급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상과 현실치에 관련된 어떤 AI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미래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스트리 휠러의 등장 관련된 부분에서 잠깐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영상은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3년 전에 이미 도요타에서 개발을 한 건데 지금 시판은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실제적으로 어반 라이프에 적합한 트리휠러라고 해서 요즘 그 자동차 회사들이 미래에 대한 그 어반에 적합한 자동차로 해서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기술이고요. 근데 이거는 뭐 자전거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근데 승차를 드라이브 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타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방향의 움직임이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실제적으로 MIT에서 미디어 랩에서 있었던 그 프로페서 이안 헌터 같은 사람이 회사를 나와서 차렸고요. 그게 이제 인디고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도 사실 스리휠러 관련된 회사고 이런 스리휠러 자동차를 이제 내년에 출시를 하기 위해서 제 친구가 여기 이제 현재 직원으로 여기 다니고 있는데 아마 우버 차량용을 우버 잇 같은 거 하는 우버 잇 드라이버 관련된 사람들이 실제로 스리휠러를 렌트를 해서 이 플랫폼 에코시스템 내에서 차를 렌트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저가로 뭐 15 cents per mile 정도로 하는 코스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미래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이상한 3륜차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3륜차가 눈앞에 등장할 날이 얼마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다니는 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고사양짜리인데 이거는 지금 그 용도는 아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몰고 있는 셀프 드라이빙 카 외에 인더스트리 버티컬 쪽으로 지금 현재 더 가깝게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AMI라든지 용어에 관련된 부분은 좀 많이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MR이라는 것은 이제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을 총칭하는 말이고요. AGV는 이제 오토노머스 가이드 로봇이고 이런 이제 라인이 있거나 마커나 QR 코드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걸 AGV라고 하고요. AMR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바일 로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MR은 새끼 이제 라이다나 레이더가 다 장착이 돼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카메라, 스테레오 비전 캠 같은 게 있어 3D 슬램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AMR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팔렛을 이제 움직이고 다니는 것들, 이제 AMR의
부류가 PHR인데 PHR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다가 그 적재를 해서 팔레트를 움직이고 다니거나 큰 거 작은 거 다 있습니다. 뭐 up to 1톤까지도 움직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더스트리얼 쪽으로는 넘어가 있습니다. 기디온 브라더스가 아마 그런 걸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제가 이제 어드바이징을 현재 하고 있고 이 크로에시아에 있는 회사인데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탑 5에 해당하는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다 주행을 해서 옮겨 다니고요. 이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안에는 보면 3D 비전 슬램 카메라가 다 장착이 돼 있어서 얘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팰렛에 대한 그 실제로 세그멘테이션이나 실제로 세만틱스 다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팔렛의 형상이나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팔렛을 떠갖고 옮겨야 되느냐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휴먼이 있은 경우에 다 어보이던스를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상황에 대해서 자동 인지를 하는 거를 휴먼이 보는 것처럼 똑같이 이런 모바일 로봇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최신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잠깐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It's a little bit futuristic. It's not a normal business we are doing here. It's a great opportunity to improve our processes, efficiency and in ergonomics. 3 robots supply packaging material to several packaging places. So if the employee have in demand, they have the possibility to transport, for example, card boxes to the packaging place. It's a direct information and a 시간이 워낙 빨리 지나가서 제가 지금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기업의 일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류 시스템의 자동화에 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게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진 가장 현대적인 첨단 기술을 모두 동원해서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 현대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자율주행 지게차를 개발해냈습니다. 유인에서 무인으로 바꾸었을 때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관제 시스템의 통제하에서 운용 장비 대수와 상관없이 24시간 체계적으로 지금 현대에서 개발했다고 발표한 자료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무인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그 리모트 지게차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이 보고 그 무인지게차를 리모트로 조종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컨셉이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가장 테크놀로지 중에서 어려운 것들이 이런 무인지게차처럼 그 인더스트리에서 웨어하우스 안에서 지가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그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까지 물류를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능을 갖는게끔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센서 퓨전이 되는 거 기술이 가장 핫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실제 응용된 영역으로 불도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사람이 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confined 스페이스에서 자기가 이제 오더를 주면 불도저가 자동으로 일을 갖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유튜브 같은 데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서비스 로봇 종류인데요. 실리콘밸리에 존재하는 그 뉴로.AI라는 회사는 실제로 펀딩을 $1 빌리언 받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이 딜리버리 로봇을, 푸드 딜리버리 로봇을 지금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다니고 있고요. 뭐 많이는 안 다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허가가 나서 지금 달리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니는 겁니다.
물건 딜리버리 됐을 때 그 집에서 받았다 그러면 셀폰으로 해서 이 앞에 보셨더니 그 프론트도어 2개를 열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자기가 물건 그로스리 배달된 걸 픽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면 지가 문을 닫고 지가 알아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로 비대면 쪽 관련돼서는 아주 좋죠. 사람이 뭐 사람 만질 필요도 없고 지가 알아서 왔다가 지가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더스트리 서비스 영역으로는 또 이제 앞으로 굉장히 뜰 영역으로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Despite taking people's jobs, robots have been proven to be essential in improving efficiency, 이런 것들이 productivity. 실제로 서비스 로봇 중에서 사람이 옮길 걸 이제 로봇이 옮긴다든지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뭐 이게 원래 지금 슬라이드가 길어서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고 약간 좀 특이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스테이크 로봇인데요. 굉장히 용도도 많고 실제로 쓰이고 있고요. 보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약간 어메이징한 로봇인데 그 실제로 그 선박 같은 경우에서 인스펙션 하는 쪽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대체적으로 메랄로 월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90도 디그리 월도 지각기 올라갑니다. 저기 스트롱 매그넷이 있어서요. 그 어떻게 보면 진짜 뱀을 그냥 미믹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굉장히 파워풀하면서 사람이 리모트로 컨트롤해서 리얼타임으로 카메라 관련된 영상을 다 볼 수 있고요. 그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옆으로 뭐 사이드로 돌기도 하고 뭐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로봇입니다. 실제적으로 실리콘밸리만 봐도요, 그 AI 회사가 한 800개 정도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들이 자기네들 비즈니스를 셀링하기 위해서 무조건 AI라는 말을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컨벤셔널 비즈니스 한 사람도 마케팅 슬라이드나 그 기업의 웹사이트나 프로모션 마케팅 자료에 AI라는 말을 쓰면 실제적으로 비즈니스가 어렵기 때문에 안 쓰면 그래서 그런 회사까지 다 포함해서 AI 회사다 하고선 이제 잘 디클레어 하는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통계를 내보면 한 800개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영역 관련된 부분도 뭐 인프라스트럭처 쪽에서부터 NLP 영역 그리고 이제 인더스트리 애플리케이션별로 뭐 그리고 이제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나 어널리틱스나 뭐 프로드 디텍션에서 뭐 굉장히 분야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야로 해서 AI가 굉장히 큰 축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AI를 하는 회사다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AI에서 뭐를 하느냐 AI에서 특정 기술을 하는 거냐, 특정 버티컬을 하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지쳐가 나간 분야가 뭐 거의 뭐 수백 개 이를 정도로 이제 AI는 일반화가 됐다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실리콘밸리 오토밸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이 EV 차량이 등장하고 아무래도 오토노머스 카가 이제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컨벤셔널한 에코시스템에 동작했던 그런
그 서플라이어나 아니면 그 카 OEM 벤더들이 이런 스타트업들한테 다 밀리는 양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다 스타트업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부분들이 다 이제 퍼셉션 관련된 센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V2X, 이제 V2C나 뭐 B2B나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커넥티드 카 쪽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HD 맵이나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이나 뭐 이런 여러 영역 관련돼서 물론 이제 풀 스택을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풀 스택을 해서 오토노머스 풀 스택 하는 회사들, 여기 있는 회사를 다 익숙하신, 많이 들어보시는 회사실 건데, 이런 회사들이 실제적으로 실리콘밸리를 움직이고 있는 큰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벨로다인이 유명하지만 벨로다인이 실제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는 사우스 샌호세 길로이 쪽에 있는데, 이게 알파퍽이 그 8,000불짜리 라이다인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돼서 일반인이 타기 어려운 게 이 라이다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옛날에 한 이 정도로 구형됐다면 센서가 지금 이제 거의 4, 5년 지나면은 이거보다 훨씬 줄어든 사이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8,000불짜리 레이더가 500불 언더로 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또 다른 스타트업 중에서 아우스트라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발표를 했죠. 500불 언더로 이제 뭐 라이더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벨로다인하고의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그 AI에 사용되는 뭐 MLDL 기술을 활용을 해서 센서 퓨전 쪽으로 이제 모든 센서가 통합화되면서 인텔리전스가 주어지면 결국은 가격도 떨어지면서도 성능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올 것 같습니다. 하나 노티서블 할 만한 팩트는요.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회사 관련돼서는 여기 빨간 거로 보이시는 부분들이 다 중국 쪽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회사에 대한 인지나 뭐 중국 회사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중국이 사실 전 세계에서 전기자동차 쪽 뭐 셀프 드라이빙 카를 떠나서 일단 플랫폼이 되는 전기자동차 쪽으로는 특히 그 트럭이나 뭐 버스라든지 뭐 이런 상용화 되어 있는 커머셜 비클 된 나머지 부분에 관련돼서는 특히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요. 가격도 굉장히 싸고 한국에 들어가 있는 특히 전기자동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제적으로 그 바이두 같은 회사가 아플로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AI 플랫폼을 이제 얹기만 하면 사실 이런 전기자동차 약간 덤했던 게 스마트 EV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자료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질문을 많이 던지셔요.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바람 라인은 실리콘밸리에 진출만 한다고 해서 뭐 성공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실리콘밸리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그 애티튜드 자체가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CEO를 만났을 때 I like you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 I like your company but I don't like you 하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게 결국 뭐냐면은 스타트업 CEO들이 그 자기가 경영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자기가 언제든지 스텝 다운돼서 물러날 준비가 돼 있을 정도의 각오가 있지 않고는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는데 대체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은 거의 상상을 못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아니 내가 사장인데 나를 나가라고 하고선 투자자가 뭐 딴 사람을 CEO로 하니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멘탈 트레이닝을 많이 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돈을 안 받으시면 되죠. 그러나 이제 돈을 받을 때 투자자에 대한 파워가 엄청나기 때문에 굉장히 챌린지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한국이든 미국이든 제가 느낀 거는 사실 이 네트워크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사업이나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링크드인을 통해서 그 여전히 네트워크를 뭐 넓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툴이고 사실 뭐 에브리데이 링크드인 안 쓰는 사람이 미국은 없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링크드인은 그냥 뭐 그 취업하는 관련된 웹사이트 정도로나 툴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굉장히
데이 1부터 링크드인 팬이라서 뭐 여러분에게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거는 여러 번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 같이 제가 이제 Executive Residence in Plug and Play에서 그 실제 그 플러그 앤 플레이 멤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유럽에서든 그 실리콘밸리 쪽에서 이 플러그 앤 플레이 피치를 하려는 스타트업들 수없이 많이 만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플러그 앤 플레이 같은 액셀레이터나 아무래도 인큐베이터를 만나서 피치할 수 있는 세션에도 참여를 하고 그걸 통해서 코퍼레이트 파트너들한테 어텐션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이런 세미나나 이런 컨퍼런스는 각종 많이 참석하셔서 견문도 넓히시고 요즘은 코비드 때문에 대부분 다 프리로 바뀌어서요. 더 이상 어떤 지식이나 날리지 쌓기 좋은 시즌이 이 코비드 시즌이 아닌데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하시면은 타 영역 관련돼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사람이 항상 좀 신뢰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뭐 즐거운 와중에서 역시 사람이라는 게 좀 남하고 다른 뭔가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엔터프로너의 마인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하고 다른 나를 만드는 비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기 적어 놓은 거죠. 예, 오늘 세션은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을 크게 해놨지만은 뭐 실리콘밸리 쪽 관련돼서 한국 회사든 아니면은 뭐 제너럴한 토픽 관련된 스타트업 쪽에서 필요하신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나 아니면은 뭐 펀드레이징이나 M&A도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스타트업 저는 뭐 스타트업 프렌드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링크드인으로 인비테이션 보내주시고 이메일 보내주시고 그러면은 여러분하고 좋은 시간을 좀 갖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 정도로 마치는 거라고 뭐 QA 있으면은 좀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예. 그때는 뭐 질문창이 굉장히 뜨거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excellent presentation. We have a very exciting response from the audiences. First question is, 자, 제가 질문창을 봤는데요. 어떤 질문이 나와 있냐면, 네, 저도 보겠습니다. ITO 그리고 무인 자동차 운영에 있어서 해킹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뉴욕 한인상공회의소의 이영태 부회장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에드윈 권 대표님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대체적으로 자동차 쪽 관련 기술을 하는 쪽의 스타트업들이 그 스타트업 피치를 가서 벤처 캐피탈이나 CVC 가면은 주로 마지막에 듣는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가 시큐리티 관련된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이버 해킹을 프루프하기 위해서는 코드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그런 vulnerable한 effect, 해킹에 대한 거에 대한 프로븐된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센서를 잘하는 사람들이나 하드웨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인크립션이나 프로텍션 스킴 관련돼서 약하기 때문에 대체로 AI 쪽 관련되거나 자동차 쪽은 시큐리티 쪽만을 담당하는 스타트업들이 엄청 탄생하고 있어요. 현재 as of today. 그래서 제가 레코멘드 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분야의 도메인 엑스퍼트가 없는 분야 같으면은 실제로 시큐리티 쪽만을 담당하는 회사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 웨이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큐리티 하나만 갖고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이영태 회장님께서 의문이 풀리셨을 거라고 믿고요. 제가 저는 사회적 찬스 한번 써볼게요. 제가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사회적 찬스 써도 괜찮죠? 예, 그러시죠. 예. 우리가 1980년대에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 카피라이팅으로 시작된 우리의 충격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
우리 세대에서 충격은 뭐냐면 우리 세대라 그러면 또 이렇게 제가 너무 늑수구레해 보이니까 우리 세대에서 충격은 뭐냐면 자동차는 더 이상 바퀴가 아니고요. 자동차는 컴퓨터입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에드윈 권 대표님의 그 AI에 관한 강의를 들으면서 Game Changer 2020. 그러니까 너무 먼 것까지 이제 필요 없어요. 너무 세상이 빨리 바뀌니까 앞으로 2년 후 Game Changer에 관한 권 대표님의 내밀한 테크놀로지 트렌드 정보를 저희한테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게 제 질문입니다. 예, 제가 실제로 그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원래 게임 체인저가 미래 5년 후의 기술 관련된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코비드 때문에. 그게 이제 코비드 전에는 뭐 청사진이 굉장히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꿈도 많고 뭐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코비드 관련된 현실적인 대답을 드리면은 휴먼이 하모나이즈드해서 머신하고 같이 일하게 되는 콜라보레이션 툴 관련된 게 결국은 그쪽 관련된 엔터프라이즈 AI라든지 콜라보레이션 툴에 인텔리전스를 집어넣는 기술들이 한 2년 정도의 굉장히 핫한 기술로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그런 말을 안 썼는데 줌으로 사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줌에 여러 가지 AI 요소를 집어넣어서 그걸 갖다 또 다른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을 제가 이제 어드바이징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뭐냐면 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카이빙도 안 되고 줌에 파티스페했던 사람들끼리의 메시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거든요, 현재.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있는 AI 기술이 더 고도화가 돼서 결국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컨슈머가 데일리에서 접근하는 기술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생각하지 못한 편함을 가져오는 쪽 AI로 발전할 것 같다는 게 제 현실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꿈을 꿨던 뭐 날아다니는 뭐 AI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 관련돼서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레벨 5 정도까지 일반 자동차도 뭐 10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년 안에 도래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참조로 말씀드리면은 자율주행차 레벨 5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운전대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가장 큰 사이클러지나 하스피럴이나 이런 닥터들이 레코멘드하는 게 그런 자율주행차다 보면은 자동차가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휴먼 헬스 이슈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핸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옆으로 앉아 있거나 뒤로 앉아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카시기라든지 노지아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서 오히려 그거를 극복하는 기술 관련된 부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게 결국은 발을 내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누군가 지적을 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지적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 문제가 도래할 거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상한 바와 같이 또 다른 질문이 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에서 많은 업체들이 실리콘밸리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혹시 상담을 해주신다면 피를 받으시나요? 받으신다면 어느 정도라고? 비즈니스 관련된 잠깐만요. 살짝 직권으로 예. 여기에서 피의 금액은 나중에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해주시고요. 어떠면 받으신다면 이런 내용도 나중에 해주시고요. 진출하는 데 있어서 대표님께서 그동안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게 느꼈던 회사가 있으면 이그젬플로 하나만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서비스 팁을 드리면은요. 저는 한국에서 의뢰 들어오는 회사의 경우에는 1hour, 2hour는 그냥 프리리 대화를 나누는 걸 즐겨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상관없고요.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테크놀로지가 좋아서 온 기술들은 꽤 많이 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그게 이제 이거죠. 실리콘밸리에 대한 실제 눈높이랄까 이 주류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인식 안 하고 한국에서 1등하는 회사들도 제가 상대를 해봤거든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낙담을 한 것이 본인이 생각했던 비즈니스 플랜이나 주류 사회에서 먹혀 들어가는 게 안 먹혀요. 그게 왜냐하면은 세계적인 눈높이에 자기를 놓고선 봤을 때 그거가 몇 등인 거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한국에서 잘하는 회사들 특정 회사 이름을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보도해야 되니까. 근데 잘하는 회사를 1등 회사를 한다고 하도 역시 도메스틱에서 1등 회사는 미국에 오면은 거의 수인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점에서 약간 좀 뭐 디스컬리지 시켜드리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의 장벽은 무지 높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대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그 어디언스께서는 그 에드윈 권 대표님의 그 연락처가 우리가 아까 발표된 것과 또 이렇게 내용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아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예. 제가 그 Q&A를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이제 Q&A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달라스 상공회의소에서 이 그 전체 미팅 미럽을 주관하신 우리 회장님께서 질문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한번 넘기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돼 갖고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사회자님께서 시간은 안 줄 것 같아서 손을 올렸습니다. 육상 계주 경기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뛰시죠. 오늘 그 달라스 상공회에서 VS2020 그 엑스포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세미나가 26개, 19개 다른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그 권 대표님이 해주신 세미나가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 엑스포를 지금 마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실력 있으신 그 권 대표님하고 우리 그 마지막까지 사회를 잘 이끌어 주신 그 이 사무총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변해가는 세상의 그 주역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위에 그 권 대표님의 내용이 그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은 지혜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We would like to close our seminar here. I believe this has been an excellent opportunity for learn about the new trending and then proactive hours, fast-moving business world. 권 대표님 어떤 말씀 혹시 마무리할 때 한마디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예,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여기 엔터프로너도 있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를 꿈꾸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항상 보면은 제가 recommend하는 거는 뭐 escape your own cave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small world에 속해 있으면 밖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볼 수 없으니까요. 항상 open your eyes and then escape your own cave and then look around actually other opportunity. That's actually some recommendation. 네, 그 오늘 그 나훈아급 대접을 받으신 에드윈 권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달라스 스마트 비즈니스 엑스포 2020 담당자분을 통해서 전해 주셔도 좋고 저희 산타클라라 한미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전달해 주셔도 좋습니다. 좋은 금요일 밤 되세요. I would like to extend our special thanks for the Mr. Kwon again for this excellent, very informative presentation.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please leave those to the representative of Dallas Smart Business Expo 2020 or to us at Santa Clara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Have a nice evening. Thank you. Okay, goodbye. Good night.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